발이 우리 몸 건강을 나타내주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전체 이게 인체 면적의 2%밖에 차지하지 네. 않지만 98%의 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 기관, 선, 림프,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 말단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엉켜 있어요. 근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순환 작용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 혈액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의 반대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많이 자극하고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 다스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발바닥 그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뒷모습입니다. 그 보면은 엄지 발가락 2개 붙어 있죠. 네. 거기가 머리, 우리 헤드 부위고요. 그 따라서 내려오면 중간 이게 빨간색 라인은 척추입니다. 그 양쪽 옆으로는 양쪽 어깨고요. 그리고 이게 관절, 밑부분 발 뒤꿈치 부분은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걸쳐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더 상세적으로 해부해서 들어가면은 발바닥 안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발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그 50이 넘다 보니까 팔이나 어깨가 뻑적지근하고 50개 놓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저쪽 부위, 팔하고 어깨라고 써 있는데 저기를 좀 눌러주면 도움이 돼요? 네, 거기 누르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팔하고 어깨 50개 있는 사람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이게 많이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많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깨 스트레칭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가락하고 내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네. 이걸 돌려? 네. 발가락은 다 우리 뇌신경계 계통이지만 발가락하고 이 어깨 연결 부위는 우리 어깨하고 이게 뒷목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요 폐하고 기관지, 그러니까 발의 앞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줘도 괜찮겠네요? 충분히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발 감기 기운 있고 할 때는 따뜻한 조격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요 안에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요 그림은 뭐예요? 이 발의 내측이라고 써있는. 이 발의 안쪽인데요. 발의 안쪽 같은 경우는 아까 사람 모양 이게 사람이 이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셨죠? 바로 이게 빨간 부위가 제가 척추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쪽은 바로 우리 척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추부터 흉추, 요추, 밑추골까지 타고 내려오는 부위예요. 바깥쪽은 고관절입니다. 바깥쪽은 우리가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허리, 골반, 고관절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에 장기가 2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콩팥, 오른쪽 콩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신, 우신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면 왼쪽이 있는데 발에는 다 오른쪽은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는 간에 해당한 반사구가 있고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 발에는 심장 반사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신경 교차되는 부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뇌신경이에요. 발 반사구 중에 10개 발가락이 우리 뇌신경인데요. 뇌신경만 이게 교차돼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른쪽 발에는 간 반사구, 왼쪽에는 심장 반사구,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뭘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 흔히들 밥 먹는 젓가락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숟가락이랑 이게 피부랑 맞닿으면 마찰되다 보니까 피부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하나 그냥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쇠젓가락 쓰는 거죠? 네, 쇠젓가락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나무 젓가락은 절연체인데요. 쇠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미세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냥 젓가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번 시연해볼까요? 아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프로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타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오일은 일단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오일 도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 마찰하는데 아플까봐 피부에 상처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네. 젓가락,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 보면 젓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약간 예리해요. 그래서 네. 아파야 하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숟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조금 덜 뭉퉁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숟가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지압은 먼저 비뇨기 계통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발에 제일 중요한 혈자리 용천혈, 네, 여기서부터 따라서 내려오고, 예, 여기 방광, 요도까지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게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프면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혈자리 반사구 따라서 내려오면 응어리 걸리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응어리가 있으면 그 해당한 그 반사구에 약간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전립선 아, 위치인데요. 그래요? 네네. 왜 전립선이 안 좋은가? 안 좋을 연세가 소팔메토 먹어야 되나? 안 좋을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끝부분이 방광하고 요도인데 발지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방광 요도, 신장, 예, 방광 요도인데요. 콩팥 비뇨기 계통을 일단 열어줘야 우리 체내에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 자리가 바로 여기 용천부터 신장, 방광, 요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잠깐 껐다가요. 요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와보세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근데 발 마사지는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 집에서 가능합니다. 맞아. 우리가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 이 끝쪽에 네. 여기 중앙 말고 좀 네. 바깥쪽에는 심장 부위입니다. 하트, 심장. 예, 심장. 하트 부위. 거기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더 시원한데? 네. 여기가 왜 더 시원하지? 심장이니까 이게 지압을 해주면 펌프가 예, 잘 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발 안쪽은 여기는 위, 12지장, 위. 췌장 이 자리인데 소화기 계통 자리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 오일을 묻어서 미끄러워. 이게 불편해. 그러면은 숟가락 이 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면이 크거든요. 예, 그럼 전체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나 됩니다. 여기 뭐 하나 또 딱 걸리는데,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거기는 췌장입니다. 췌장? 네네. 췌장 기능은 보통 한국은 다들 식사를 너무 급하게 빨리 드시는데요. 조금 식사 씹는 그 시간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췌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대장은 어디예요, 대장? 대장은 이쪽 요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쪽. 네,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 부위가 치질. 치질? 네, 치질이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눈이 침침해. 이렇게 그냥 활동할 때도 눈이 자꾸 침침해요. 네. 그러면 어디를 좀 눌러줘요? 눈이 침침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에 열이 많거나 네. 간 기능이 약하면 눈이 네. 침침하다 말을 하지만 간에 해당 반사구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네. 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자극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관절이 궤뼈가 많고 관절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용하지 말고 손으로만도 아프다. 가능합니다. 네, 그냥 손으로 네. 가운데 발가락 만지니까 네. 아픈데? 네. 네. 눈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예. 그냥 이렇게 돌리면 오일이 묻어 있으면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파. 시원한 걸 느낄 네.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눈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귀입니다. 그리고 엄지는 우리 뇌. 뇌예요. 예, 인체의 총사령부 뇌. 엄지가. 예, 뇌에 있는 뇌 하수체, 뇌 이마골, 대뇌, 소뇌, 뇌 삼사신경 다 엄지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건 없습니까? 이거 할 때? 발지압할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지압을 하고 하려면 굉장히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네,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당한 그 반사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전체 발지압에 대해서 전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한 자리를 강하게 압을 주다 보면 지압 몸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어루만지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시원할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항상 이게 밑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횟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게 한 곳에 한 혈자리를 한 반사구를 내가 그냥 한 번 눌러서 끝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혈자리 이것이 아니라 한 혈자리 한 반사구당 적어도 10회 이상은 좀 이게 풀어줘야 지압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서 내가 혼자 TV 볼 때 굳이 내가 혈자리 모른다 하면 이 혈자리 저 혈자리 굳이 몰라도 그냥 손으로 오일을 발라서 발에 도포를 하고 여기 끝부분부터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눈도 아프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무겁다. 그럼 손으로 발에 깍지를 껴서 그냥 편안하게 앞뒤로 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목을 한번 돌려주면 발목을 이게 10번 이상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손으로 그냥 오일 도포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리다 보면은 눈도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이 있죠. 지금 특히 말씀하신 수험생도 많고, 그리고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 이게 추워지면 연세 많으신 분들 뇌졸중 환자도 은근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뇌졸중에도 그렇고 뇌를 맑게 해주는 혈자리를 제가 몇 개 포인트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로 보면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네, 기억하시네요. 와, 엄지 발가락이 우리 뇌 신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심장. 여기는 바로 혈압점입니다. 네. 혈압. 네, 혈압점. 네, 이 세 가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뇌졸중 예방해도 되고, 뇌 같은 경우는 우리 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에게 대뇌 이마골부터 소뇌, 대뇌, 그리고 여기 전체 뇌 하수체, 자율신경까지 다 엄지 발가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엄지는 우리 인체의 총사령부거든요. 뭐 뇌에서 모든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심장 같은 경우도 이게 펌프력이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혈압. 보통 이게 뇌졸중 환자들 보니까 거의 혈압이 거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급하게 뇌출혈이나 예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을 계속 누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일단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주면 뇌가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점을 꾸준히 이게 지압을 해주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진정이 되는 느낌? 사춘기 아이들 네. 피가 뜨겁잖아요. 네. 걔네들 여기 좀 만져서 진정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사춘기 아이들은 또 틀린 게요. 어른하고 또 틀린 게 엄지 발가락 이게 진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한창 왕성하고 클 때이기 때문에 그 열을 적당히 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른쪽 발, 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장은 왼쪽 발에 있고요. 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에 있습니다. 오른쪽 발에. 네. 요즘에 이제 몸이 붓는다. 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네. 이렇게 부종 있는 분들, 특히 그 여성분들 많던데, 네. 갱년기 여성분들. 네, 네. 어디를 눌러줘야 되나요? 일단 붓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독소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려면 일단 신장, 제일 기본적으로 신장, 콩팥, 우리에게 용천부터 네. 신장, 그리고 여기는 방광, 좀 더 옆으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옆으로 요도까지. 네. 이 몇 개 기본 비뇨기 계통 이 혈자리인데요. 일단 독소가 배출이 돼야 몸에 부종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 일단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비뇨기 계통 혈자리 4개 해놨습니다. 또 요즘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다이어트 신경 쓰는 분 많지만 이것도 다이어트 혈점이 되겠네. 이거는 비뇨기 계통은 발 빼니까. 지압의 기본 혈점이기도 하고 다이어트해도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 더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내 식욕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출도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소화기 계통, 네, 여기 보면 위, 네, 췌장, 옆에 십이지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네, 갑상선 부위입니다. 네, 일단 다이어트 되려면
독소 제거도 잘 돼야 되고 오장육부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됨으로써 이것도 배출이 잘 돼야 되고 또 갑상선을 왜 넣냐면 이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그 발 지압을 할 때는 네. 자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나 하면 돼요? 적어도 주 3회 정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피로회복 위주로 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부종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갱년기 증상. 네. 근데 갱년기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는데 안면 홍조로 우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기복이 좀 심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겨드랑이 땀 났다가 또 땀 나다가 좀 있으면 또 춥고. 이거 뭐 더웠다 추웠다 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혈자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건 주로 발등에 있거든요. 태충혈이라고도 하고 여기 흉부 림프예요. 흉부 림프이고 이 양쪽은 여기는 서해부 복부 림프. 네, 혈압점 여기 옆에까지 여기도 흉부거든요. 예. 여기를 전체 왜 풀어줘야 되냐면 화가 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짜증이 나면은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거는 림프를 일단 모든 림프절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림프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 가슴 여기 태충혈 이 흉부 림프만 제대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짜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예, 그래 집에 가셔서 부인 또 짜증 낸다 그러면은 혈자리 몰라도 되니까 손으로 오일 도포해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 있죠? 발가락 사이사이로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방향은 항상 위로.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고 발가락에서 위쪽으로, 상체 쪽으로. 그럼 이게 여성 갱년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그 나이 또래 되면은 해주면 좋겠네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삼음교란 혈자리인데요. 여기가 삼음교 혈인데요. 우리가 복숭아뼈 이게 사지 지나서 있는 이 지점인데 이 혈자리가 뭐냐 삼음교 혈인데 신장, 간장, 비장 같이 있는 혈자리예요. 근데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이게 여과 기능을 하는 거고 비뇨기계통에 속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고요. 이게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 우리 갱년기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울적했다가 다운됐다가 하잖아요. 그 간의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양 흡수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음교 혈자리만 잘 눌러도 갱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혈자리는 여자 불임에도 좋은 혈자리고 남자 정력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네. 꾹 눌렀다가 놔줬다가 네. 이렇게 10회 이상 반복. 10회 이상 해줘도 되고 꾹 누르는 것보다 그냥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발 이렇게 못하겠다. 네. 나 너무 힘들어. 배가 너무 나와서 막 이 자세 자체가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압 슬리퍼도 있고 뭐 폼롤러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집에는 이게 작은 폼롤러도 있고 큰 폼롤러도 있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얘를 그냥 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에 TV 보면서 바닥에 누워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매트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시범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거실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한 20cm 정도만 올렸다가 그냥 떠트리세요. 힘을 주지 말고 완전히 떠트리세요. 네, 완전히 이렇게 떠트리는데 한 발을 10회 정도 하고 또 반대 발을 10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거고 그리고 통증이 별로 안 느낍니다. 단지 관절이 약한 사람은 여기 무릎이 이상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인체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찌꺼기가 이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의 혈관 속에 혈류 찌꺼기도 70~80%가 무릎 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로 이게 발목 펌프를 하면 우리 무릎 아래 쌓여 있는 혈류 찌꺼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해서 체내에서 체외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폼롤러를 많이
이용해서 발목 펌프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간편하게 내 몸을 순환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얘로 이게 하다 보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이 꽤 소파에서 계실 하는데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은 예, 층간소음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기구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냥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뼈 자리만 피해 주시고 예, 종아리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고요. 예,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바닥도 발바닥 이렇게 하면 네,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단지 발등은 뼈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 주의할 점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살 시원할 정도지 너무 세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또 터져서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맨발로 걷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맨발 자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맨발 걷기는 진짜 강력 추천하는 예, 건강요법인데요. 단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예, 조금 조심해 주시는 거 맞아. 좋겠고요. 왜냐면 발에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 특히 이게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너무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걸으면 오히려 한기가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맨발로 이른 날씨에 걸으면 발에 한기가 돋아서 맞아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오히려 이게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그래도 내가 걷겠다 그러면 수면 양말 신고 걷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1년 4개월 걷는 분들인데도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파상풍 주사를 꼭 맞고 걸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전국이 그야말로 맨발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걸 이끈 분입니다. 어신족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히 어신족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거는 그냥 편의상 또 외국어를 써서 좀 이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맨발인들이고요. 맨발러 이런 겁니다. 실제 어싱이라는 것은 땅과 접지하면서 땅 속에서 이 땅은 배터리입니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 배터리와 우리가 접하면서 맨발로 접하면서 그 땅 속에서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체의 또 모든 생명체가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땅을 통해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내 몸을 충전하는 거군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황토끼를 깔아서 맨발 체험장은 만든다 이런 기사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맨발로 걸을 때 꼭 황토길이어야 합니까? 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의 숲길, 자연 그대로의 길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황토는 그 자체가 점성이 풍부해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예요, 전기.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몸 안으로 흐르려면은 수분이 많아야 물기가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황토가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황토에는 많은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으면서 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자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유익균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준다. 그런 접지 효과 측면에서는 바닷가 물이 찰랑찰랑한데 모래 물이 찰랑찰랑한 모래사장 그리고 갯벌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겠네. 여기서 바닷길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염도가 3.5%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염도가 높은 물일수록 전기가 더 잘 통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훨씬 더 우리 몸으로 빠른 속도로 전도된다. 그래서 접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효과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숙면을 취했다고 그러셨고 대장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맨발의 효과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자, 지압 효과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장기의 모든 지압점들 다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로 지압을 하잖아요. 내 몸무게로. 그러니까 천연의 완벽한 지압입니다. 그 지압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자갈만 걸었다는 분이 집안에 자갈을 깔아놓고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더니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3개월 맨발로 걷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 그 다음에 접지 효과는 이거는 방대합니다. 자, 우리 땅은 제가 생명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옵니다.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까지 도달해가지고 지구 이 전리층에서 1초에 44회를 치는 평균 44회를 치는 번개를 통해서 1000회에 달하는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그 번개와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와서 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와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장의학자 그리고 가에탕 슈발리아라는 그 공학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몸의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500mV 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하면은 순식간에 0볼트로 떨어져요.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클린트 오버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음전화를 띤 전자가 우리 몸 안에 모든 염증과 만성 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맨발로 땅과 접하는 순간 중화되고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혈액이 막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쫙 묽어집니다. 포도알처럼 막 늘어서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 안 생겨. 혈전이 안 생기잖아요. 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모낭세포가 막 혈액이 안 도니까 머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빠져요. 탈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막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혈액이 왕성하게 돌면서 모낭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고 하니까 탈모됐던 분이 새로 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졌던 분들이 검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막 검버섯이 피었던 분들 그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그 세포에 혈액이 막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치유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맨발 걷기로 그 건강이 치유된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억나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시면.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자 만성 두통으로 뇌 수술까지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가지고 안 되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맨발 걷기 숲기 힐링 스쿨을 대모산에 설립하면서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그분이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모든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생활해 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도 대서특필해서 났지만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박성태 님이 등반 가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썩어 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까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다. 그런데 이분이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으시고 맨발로 걸으면은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에는 한 2주간을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힘이 나가지고 걸어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935의 PSA 지수가 0.358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9번, 10번 흉추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는데 그게 하얗게 재생된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컨대 네. 그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그래서 발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주의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 또 의학계에서는 당뇨 걸리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예. 상처가 나면은 아물질 않으니까. 네. 자, 여기에 왜 당뇨는 생기는가? 그리고 왜 당뇨가 생기면은 아물질 않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왜 못하냐면은 면역계는 전자가 충전이 돼야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고갈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왜 혈당량이 안 내려가느냐. 인슐린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타가지고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당뇨 계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포도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문을 열어 젖혀야 되는데 문을 열어 젖히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자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열지를 못해. 그래서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지를 못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은 전자가 막 충전이 되니까 인슐린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저항성이 내려가고 따라서 혈당량이 내려가는 겁니다. 당뇨가 치유되면서 상처도 빠른 시간 내에 아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맨발 걷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가능하면은 이제 맨손 체조를 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앞을 주시해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길 밖으로 길 풀숲으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박또박 걸으시면서 혹시 돌뿌리가 있더라도 이 질질 끌리게 되면은 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혹시 옛날에는 이 못이나 또는 그 철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찔리면은 거기 녹으로 인해 가지고 파상풍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파상풍 예방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시면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이제 되는 그런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위험성 대비해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걸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걸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 이 맨발 걷기는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물주가 원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땅을 밟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현대 들어와 가지고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길을 걷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못 걷는 거예요. 땅과 접지가 차단된 수십 년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흙을 밟아야 되는 거죠. 흙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밟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된 흙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뒤에 뒷길이나 또는 아파트 주변에 또는 우리 거주지 주변에 도시공원, 공원에서 흙길을 밟으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산이 있으면은 산길을 걸으시거나 또는 바닷가에 사시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데 갯벌을 걸으시거나 어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흙길을 찾아놓는 것이 제일 좋다. 예컨대 쉬운 것은 주변에 학교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땅으로 된 학교 운동장 밟아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내 건강의 치유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맨발로 걸을 때 맨발로 얼마나 걸으면 좋습니까? 맨발로 하루 3회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하루 3회? 하루 3회. 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학교 가기 전에 30분이라도 땅을 밟으시면은 밤새 쌓였던 모든 독소와 모든 혈액이 끈적끈적했던 상황들이 다 치유되고 아주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 빨리 식사를 하시고 학교 주변, 사무실 주변, 내 삶의 주변에 흙길을 찾아가셔가지고 30분간 또 땅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주변의 흙길을 밟으시면은 하루 3끼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혈액은 맑아지고 그리고 ATP도 막 생성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진정되면서 편안한 숙면의 세계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데 예. 이제 하필이면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게 돼요. 네. 근데 아까 주로 촉촉한 그런 땅을 흙길을 밟아요. 밟아라 예, 이러셨는데 예. 그러면 얼어버린 겨울길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다 걱정하실 겁니다.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방학을 11월 셋째 주에 방학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맨발 걸으시고 치유 대신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포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하면은 우리 수천 명이 있는 단톡방 그리고 수만 명이 있는 카페 막 뜨겁습니다. 겨울 내내 뜨거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오늘 맨발로 걸었다. 어떻게 추위를 내가 이겨냈다. 이런 슬기로운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막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제까지의 그런 방법으로는 자, 우리 수면 양말 두툼하잖아요. 거기에 바닥을 2개를 구멍을 뚫어요. 그 수면 양말을 신고 하면은 땅과 접지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한 5도, 7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이상 내려가서 영하 10도 내외 막 이렇게 되면 더 추워지니까 그때는 그 양말 신은 데다가 위에다가 발등팩이라는 게 핫팩이 있어요. 그걸 붙이고 걸으시면은 영하 10도 밑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겨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자, 눈이 오면 어떡하냐. 이때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일단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100m, 200m, 300m 정도를 걸으시고 그다음에 눈이 묻은 발로 그대로 슬리퍼를 신으세요. 그리고 한 2, 30m만 걸어가시면은 눈이 발 밑에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녹아요. 물이 따뜻해져요. 그 발바닥 밑이 따뜻해집니다.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00m, 200m 정도 또 슬리퍼 신고 걸으시고 그때는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눈하고 다 연결돼서 전부 다 접지가 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맨발로 걸으시고 슬리퍼 신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1시간, 1시간 반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전국적으로는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요 수도권 쪽에서 그 맨발 걷기 명소랄까요? 예. 요런 데는 괜찮아요 하는 데가 있으면 한 3곳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자, 지금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대모사는 대모사. 완전히 맨발 걷기 성지 1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맨발로 걸으십니다. 코스도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평탄한 길들이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얼마든지 걸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성남에 최근에 이 황토길들을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중앙공원, 율동공원, 뭐 대진공원, 위례공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하남시에도 황토길, 그다음에 미사길 이런 맨발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성태님이 저 남양주의 금대산 거기도 많이들 가시고요. 거기도 맨발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인천의 청량산 그런 데는
아주 황금의 황토길입니다. 황금의 황토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 인천의 한악의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이런 이 바다 갯벌들 그런 거를 가서 치유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 부분들을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흙길을 찾으셔야 되고 대모산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몇 분이나 모이세요? 지금은 평균 한 100명에서 200명, 150명, 200명 정도 뭐 이렇게 오시고요. 뭐 많을 때는 몇백 명도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아, 예. 전국에서 다 오시고 때로는 뭐 그야말로 눈물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사연들이. 그러니까 당장 죽음에 직면하신 분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그렇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나으실 수 있다. 저는 그 지압 효과는 맨발로 걸을 때 느끼니까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힘의 접지 효과가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내 몸과 마음도 살리고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맨발 걷기 열풍.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으로 계시는 박동창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